피해자에게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예뻐서 그랬겠지. 왜 안 받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병원 측에서 수행 불가라고 해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측에서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성추행 관련해서 오늘 이제 추가로 증거를 공개할지 안 할지 이 부분이 관심이었었는데 그 부분에 관련한 증거는 공개를 안 했죠. 어제 고소인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얘기하기로는 오늘 그동안에 피해를 입은 걸 좀 더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공개를 하지 않아도 뭐라 그러고 공개를 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또 뭐라 그러는 상황에서 공개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미 고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경찰 조사를 두 번이나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그러니까 관련 증거와 진술까지 다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이후에 뭐 진상 조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기자회견에 앞서서 피해자 측 단체들은 그동안 그 의혹 있는 데에 대해서 모두 밝히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성고충을 인사 담당자에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 문자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속옷 사진도 보여주면서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들은 피해자에게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 자, 이게 이건 이제 결국 피해자에게 돌아온 대답들이었습니다. 이거는 성추행 혐의가 아니라 성추행 방조 혐의 관련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예뻐서 그랬겠지. 이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죠. 이제 그런데 지금 뭐 전현직으로 해서 한 20명 가량의 이제 상관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네. 좀 이제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고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성추행 방조가 되려면 그러니까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그거를 도와줬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강제추행, 성추행 방조인데 아하. 지금 얘기했던 부분에서는 이제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분과 성추행에 해당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혼재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20명 중에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본인이 이제 강제추행이에요. 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일 수도 있고 강제추행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얘기했고 그 얘기에 대해서도 저런 식의 반응을 나온 거라면 그게 이제 성추행 방조가 될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인지를 한 상태였어야지 문제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성추행 방조이기 때문에 인지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건 뭐에 관한 인지냐면 성추행 사실에 대한 인지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희롱과 성추행이 좀 섞여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뭔가 부적절하고 불법적일 수 있는 행동을 한 것들이 맞다고 할지라도 그중에 폭행 협박에 의한 이 추행이라는 게 이제 강제추행의 요건인데 네. 그런 거를 알고 있었냐? 아니면 조금 전에 예로도 나왔던 것처럼 뭐 부적절한 텔레그램을 보낸 게 성추행은 아니잖아요. 성희롱은 될 수 있어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행을 알면서도 이 지금 뭐 그런 거 뭐 괜찮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했다라면 방조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이게 맞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성추행,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그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추행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이하 징역형이고 그거는 이제 본 범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방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감경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새로 나온 말이 있습니다. 고소 전에 경찰에 앞서서 검찰에 먼저 연락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피고소인인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면담에 대해서 검토하실 수 있다라고 해서 피고소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부장검사님 면담을 피해자와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본인의 일정 때문에 7월 8일 면담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고, 아무래도 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검찰이 과연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궁금한데 통상 저렇게 요청이 오면 검찰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뭐 통상이라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절차라기보다는 여성아동조사부가 이제 성범죄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네. 중요 사건인 만큼 뭐 법리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건을 좀 신속하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고소가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그날 면담을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시도했던 것인데 이 판단을 한 게 검찰 쪽에서 얘기를 했다 일정이 미뤄지면서 그럴 게 아니라 차라리 경찰 쪽으로 가져가 입장을 바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렇게 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는 지금 그 어떤 그러니까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어느 경로로 알았느냐라는 게 지금 한 가지의 또 문제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뭐 청와대와 또 경찰과 또 이 여성 단체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 이제 검찰이 한 군데 더 추가가 된 상황이죠. 자, 근데 이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기밀 누출이 어디서 있었느냐 네. 그걸 가지고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곳으로 보통 이제 지목이 됐습니다. 하나는 경찰, 그리고 경찰이 보고한 청와대 이렇게 두 가지 갈래였는데 그 외에 갈래가 또 있다고 하는 걸 지금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검찰에 먼저 알렸다고 하는 거고 검찰에 지금 여성아동조사부 그 담당 부장검사에게 누구 사건인지까지 실명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박원순이라는 이름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정보가 거기서도 흘러나왔을 수가 있다. 거기서도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경찰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빠져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또 다른 갈래가 나왔다. 근데 앞으로 어떤 갈래가 나올지는 아무도 사실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는 특히 거죠. 야당은 이제 청와대를 계속 조명해서 거기서 정보 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검찰에서도 흘러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피해자 측이 지금 서울시에서 제안했던 합동 조사단에 대한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4년이 넘는 동안 성고충 전보 요청을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 등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 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음을 드러났습니다. 이 구조가 바뀔 것인지 확신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 직원들이 내부 조사에서 진실된 응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외부인으로 구성된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직접 주관, 관리하는 조사라면 그러합니다. 저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공기관 성희롱 등의 조사 및 구제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조치, 직권조사, 진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려면 서울시는 완전히 빠져라 이 요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민간합동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뭐 그 핵심 축은 결국 여성단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 사안을 밝혔을 때에도 여성단체와 함께 조사단 구성을 협의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사용했는데 지금 여성단체 쪽에서는 서울시는 조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단을 꾸려서 조사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여성단체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처럼 아마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서울시가 거기에 성실하게 기관 차원에서 협조하는, 응하는 이런 방식으로 아마 조사가 이루어질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방금 그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서울시에서 밝힌 내용인데 조사단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인권위에 모든 걸 맡겨서 인권위에서 조사하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혀서 일단 서울시 합동조사단은 구성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건 관련해서 지금 이제 경찰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2차 가해와 관련한 수사 그리고 서울시청 측의 그 성추행 방조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2차 가해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이 됐죠. 그러니까 2차 가해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네. 뭐 예를 들면은 고소장을 가장한 문건이 돌아다닌다거나 인터넷에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피해 여성에 대해서 다시 또 다른 뭔가의 가해를 가하는 그런 말이라든가 아니면 글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차 가해와 관련해서 피해 그 고소인 측에서 지금 고소장을 접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신청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인터넷 서버, 포털 사이트 서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집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또 법원에서는 영장, 그 압수수색 영장을 또 기각시켰어요. 이 영장은 다른 거죠. 이거는 뭐냐면 지금 또 하나의 의도가 성추행을 방조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청 집무실과 그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는 게 이 성추행 방조 의혹을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법원에서는 본 겁니다. 그래서 네.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기각을 했고 이 휴대전화, 그러니까 박 전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경찰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그건 수사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은 다른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 하다 보면은 성추행 관련해서도 일부 알아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영장이 이렇게 자꾸 기각이 되면 성추행 분야는 실질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거 아닐까요? 불가능하다기보다는 뭐 지금 굉장히 많은 오랜 기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지금 나열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직접적으로 성추행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추행을 누군가가 알고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묵인하고 이 사람을 좀 입을 막았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면 그 사람에 대한 이 수사는 별개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무실을 압수수색한다고 해서 오히려 그 사람에 관한 어떤 정보가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인다거든. 법원의 입장이 그랬고 네. 그 추가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린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조사는 인물 자체에 대한 조사와 혹시 그 주변에서 그걸 가지고 정황적으로 그 사람이 그런 식의 행동을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어떤 성범죄와 관련돼서도 객관적인 어떤 증거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양쪽의 진술을 가지고 비교를 해가면서 누구 말을 더 신빙성 있느냐 이런 부분을 따지는 거죠. 근데 자, 쉽게 오늘- 말씀드려서 네. 이런 거죠. 성추행 방조 무기는 그 이미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이 휴대폰을 포렌식 해가지고 알아낼 성격이 아니라 방조 묵인했다고 하는 사람의 휴대폰을 압수를 해야지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근데 박 시장의 휴대폰을 가지고 포렌식을 하는 것은 박 시장이 왜 숨졌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일 수는 있겠지만 방조 의혹과 관련해서 박 시장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본 것이죠. 네. 어쨌거나 이제 경찰 쪽에서는 성추행 관련해서 그 의혹 부분이 해소될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오늘 지금 새로 들어온 소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검찰 쪽에서 그 정보가 흘러나갔을 가능성은 보니까 또 있어 보인다. 그 내용이 추가가 됐고요. 또 인권위의 모든 조사가 일임이 됐습니다. 과연 이 조사에서 어떻게 진실이 밝혀질지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